과 함께 코로나 시대 맞춤 육아 지금 물어보세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 6세 여자아이 질문 올려주셨네요. 이제 막 글을 읽기 시작해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엄마 아빠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 해요. 아유, 이런 감동스러울 때가 자꾸 읽게 하십시오. 예, 엄마 아빠 읽어 이래서 고민이지 자기가 읽겠다면 읽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듣다가 매번 조시면 안 됩니다.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그래 정말 잘 읽고 이렇게 얘가 열심히 읽는 부분에 같이 눈도 반짝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 하면 또 하나 그 특징이 이제 발음을 너무 교정해 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발음은 다음에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읽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발음으로 인터네이션, 연음 뭐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올라왔네요. 45개월 남아를 가정보육으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가 좀 괜찮을 때는 2달 정도 갔었는데 이사로 그만두고 왔어요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똑똑하다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풀 배터리 검사를 했는데 윕시가 상위 1%, 언어 이해가 0.1% 나오더라고요. 완벽주의에 강하고 표현하지 않고 지식으로 아는 척만 한다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게 하라는데 집에서 어떻게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 가르쳐 줄까요? HTP 검사에서 연필 좀 더 쥐지 않으려 했다고 칭찬이 독이 되면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면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김현진님 아이의 지능은 이제 대단히 우수하죠. 근데 우수한 아이들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게 본인이 해서 자기 마음에 들게 성취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도 좀 많이 느끼는데 이 김현진님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IQ가 높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숫자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이러면 어른들이 자꾸 잘한다? 어떻게 그걸 아니? 라는 칭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하게 되면 그냥 그런 칭찬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네가 정답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 아는 거가 많은 게 중요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재발굴단 할 때도 느꼈는데 섭외를 하잖아요. 섭외를 하면 여러 자천, 타천에서 이제 케이스가 오는데 모든 케이스를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최종 결정은 이제 PD님이 하시는 거지만 보면 이렇게 지적 호기심보다는 지식을 알려고 하는 그런 데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는 주변에 그런 칭찬이 좀 독이 될 만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너무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 편안한 느낌이야 라든지 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래서 정말 화가 나, 울고 싶어, 너무 슬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슬퍼도 괜찮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막 울어도 너무 빨리 그 울음을 그치려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감정을 처리하거든요. 제가 코로나19 때도 아이들의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할 수 있어, 맞아, 힘들만한 일이야 라고 반응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이 HTTP 검사나 로샤 검사의 답을 회피한다는 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거든요. 뭐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아닌 생각과 느낌, 책을 읽은 다음에 느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느낌, 음악을 들은 다음에 느낌을 자꾸자꾸 표현해 보도록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한번 볼까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숙제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합니다. 숙제만 하면 나머지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유튜브를 보게 하는데 아빠한테는 비밀이고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는 걸 보상으로 쓰면 안 되나요? 그 뜻은 아니지만 숙제만 하면 내가 유튜브를 다 볼 수 있어 라는 거는 좀 지나면은 숙제 때문에 유튜브를 더 못 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아이가 노는 즐거운 활동을 다른 것을 개발할 기회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걸 이 코로나19 시대에 평상시보다 또 여러분이 애초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하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나머지 전체를 채우는 거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는 것도 나중에 되게 곤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규칙을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뭐였냐면 쌍둥이를 읽어주고 있는데 한 명이 자꾸 중간에 끊는다. 그래서 막 어휘를 물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머지 한 아이가 짜증내지 않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두 아이의 책 읽기는 따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같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서로 성향이 다르지 않거나 활동이 다르지 않은 놀이 같은 걸 해주시고, 책은 따로따로 읽어주시고, 밤에 자기 전에 책 읽는 액티비티 할 때는 질문을 좀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또는 그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없는 책으로 고른다든지, 왜냐면 재우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생각들도 좀 하시면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강남 학군에 사는데 경기도 숲세권으로 이사 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군이 애들한테 정말 중요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사실 아이들 교육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선행을 해서 특목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가는 트랙을 가고 싶다면은 대치동 목동이 유리해요. 왜냐면은 학원이 거기 많은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아이가 원하는 일이고 아이한테 맞는 일인지,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강남에 있으면서도, 대치동에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 다 따라다니면은 결국은 못 버텨요. 어떤 주관이나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일반론이라서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살 남자아이가 음독을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읽으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눈으로 읽겠다고 고집을 부리나 봐요 하셨습니다. 소리내 읽어보자 연습을 시키려니 이미 독서를 학습을 인식하기 너무 싫어하네요. 어쩌다 읽을 때를 보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문장에 없는 품사를 만들어 읽기도 하네요. 저희 아이는 ADHD입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ADHD라면 읽는 게, 목소리를 내는 게 번거로워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눈 속도보다 빨리 읽고 싶은데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건 그렇게 읽다가 실수할까봐 두렵거나 실수해서 조금 창피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이랑 놀이처럼 엄마랑 한 문장 한 문장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자라는 거를 조금씩만 하시고 거기에 좀 보상을 세게 걸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ADHD랑 관계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끼리 서로 의존하는 게 더 커졌는데 이런 게 있죠. 쌍둥이들도 각자 놀 때와 함께 놀 때를 구분해서 어떤 그 규칙을, 루틴을 만드시면 좋아요.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은 따로 논다.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은 엄마가 뭐 선둥이랑 놀고,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은 누가 후둥이랑 논다. 뭐 요런 것들을 좀 정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도 한 번 더 볼까요? 집중력 키워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한 가지에 몰두하는 님은 흥미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흥미있는 영역에서 뭔가 자꾸 하게 해주면 아이들은 점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대단히 중요한 힘이니까 그거를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7세 아들이 2년 전에 아빠는 똑똑한데 사랑이 없고 엄마는 사랑이 근데 안 똑똑하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빠는 타임아웃 같은 훈육이 통하는데 제 말은 하나도 안 먹힙니다 하셨어요. 이런 거죠. 아버지는 타임아웃을 통한다는 건 아버지가 좀 무서워서 그럴 수 있고요. 엄마가 안 먹히는 건 엄마가 일관성이 없다고 아이가 알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에 좀 저항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타임아웃 하는 과정에서 뭐 좀 버티고 그러면 엄마가 막 설명도 하고, 이 설명하는 게 사실 사정하는 거로 느껴진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져서 안 해도 된다는 강화를 본인도 모르게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버지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타임아웃이 통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유대감, 즐거운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즐거운 놀이의 기준은 다 아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 양육 태도에서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훈육이 정말 궁금하시죠? 이 훈육이라는 게 원칙은 되게 간단하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종이 위에 있는 수직선도 완전한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직선은 없다. 직선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점점 갖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 질문을 이제 끝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놀 때 레고나 블럭, 산책, 미로 찾기 말고는 독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엔 사교육 안 시키고 책 읽기나 대화만 해도 괜찮을까요? 6세가 되니 걱정이 술술 됩니다. 제 방송을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답을 해주실 거예요. 만 5세 아들 충분합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책하고 레고 블럭 만들고 미로 찾고 책 읽고 너무 좋죠. 조금 더 활동적인 놀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여기서 영어를 수학을 전혀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걱정이 아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